월급처럼 통장에 두 번째 줄이 찍히는 사람들 요즘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월급날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 통장에는 또 한 줄이 들어옵니다. 직장 월급 하나, 월배당 월급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요즘 40대와 50대 사이에서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는 ETF TOP10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바로 이 월배당 ETF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전엔 배당하면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월급처럼 꽂히는 상품을 일부러 골라 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2025년 1분기 미중 무역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출렁이는 흐름을 보였고 특히 나스닥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가보다 이번 달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된 월배당 ETF TOP10을 중심으로 월급처럼 꽂히는 이 돈의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가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몰리는 월배당 ETF들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월배당 ETF 가운데 눈에 띄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KODX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ETF입니다. 이 ETF는 1주당 166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월 분배율로 환산하면 1.59% 수준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잔존 만기가 1일 남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매일 지수 변동분의 일정 부분만 상승에 참여하면서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받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은 커질 수 있고 이 프리미엄이 바로 월배당의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월배당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월배당 ETF의 무게중심은 나스닥과 커버드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매수한 ETF를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월배당 ETF는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입니다. 개인 순매수 금액은 619억 원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이고 잔존 만기 7일 남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기간 KODX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개인 순매수 587억 원을 기록하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결국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과 미국 배당주 커버드 콜 ETF에 동시에 자금이 유입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배당을 많이 준 ETF보다 국내외 대표 지수와 현금 흐름을 동시에 노린 ETF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 TOP10의 전체 구성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이었습니다. KODX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이 1주당 166원으로 1위였고 KODX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이 125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ODX 미국 AI 테크 TOP10 타겟 커버드콜은 163원, KODX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는 116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국내 지수 기반으로는 KODX 금융고배당 TOP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152원을 분배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월 분배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1% 이상, 연 환산 시 12%에서 20% 수준의 예상 분배율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월배당 TOP10은 커버드콜 전략으로 고분배율을 만드는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담기는 월배당 ETF TOP10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금 흐름의 타이밍을 쪼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ODX 금융고배당 TOP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국내 은행, 보험, 증권 가운데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매달 중간 시점에 분배 기준일을 두는 구조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보유하면 월초와 월말처럼 한 달에 2번 현금이 들어오는 리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커버드 콜 전략이 핵심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팔아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상당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은 연 10%를 넘는 수준의 예상 분배율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 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셋째, 테마와 고배당과 월배당을 동시에 노립니다. 은행주 TOP10, 금융 고배당 TOP10, 나스닥 100, S&P 500, AI테크 TOP10 이런 지수를 기초로 삼고 여기에 커버드콜과 고배당 종목을 섞어서 성장 스토리와 현금 흐름을 한 번에 담으려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TOP10, 월배당 ETF는 테마, 커버드콜, 고배당을 섞어서 월급 2호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월배당 ETF에 열광할까요? 첫째 이유는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금리 방향, 경기, 환율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보다 이번 달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가 심리적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1분기 미중 무역 긴장과 관세 이슈로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사람들은 확실한 현금을 더 원하게 됩니다. 둘째는 심리적인 월급 효과입니다. 월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월세, 대출이자, 교육비는 계속 오릅니다. 이때 통장에 한 줄이라도 더 찍히면 사람들은 그 돈을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생활비의 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66원을 받은 투자자가 1000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에 16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약 200만 원 가까운 현금 흐름입니다. 셋째는 초저금리 시절을 겪은 기억입니다. 예금 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 적금보다 2배 이상 높아 보이는 분배율표를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는 심리 상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럼 월배당 ETF만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냐?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많이들 놓치고 계신 반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매달 지키는 심리적 안정감을 사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를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예상 연 분배율입니다. 연 15%, 20%에 가까운 숫자가 표에 적힌 상품도 있습니다. 처음 보면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분배율과 수익률은 다릅니다. 분배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 투자 수익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옵션 프리미엄을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대신 주가가 크게 오를 때의 추가 수익은 일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주가 상승은 남들보다 덜 누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일반 나스닥 100 ETF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만 커버드콜 ETF는 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수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높은 분배금은 주가 상승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받는 돈입니다. 둘째, 위험 등급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KODX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ETF와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이 두 상품 모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총 보수는 대략 연 0.25%에서 0.39% 수준이고 여기에 거래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또 다른 인기 상품인 KODX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위험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입니다. 합성 총 보수는 연 0.27% 안팎이고 2024년 기준 증권 거래 비용도 따로 발생했습니다. 즉 월배당 ETF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정형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스닥,
AI, S&P500 등 변동성 높은 지수를 기초로 할 경우 주가 자체의 출렁임을 그대로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월배당이라는 이름이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세후 기준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분배금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커버드 콜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기반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연 166원씩 12개월이면 1992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685원 수준입니다. 또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적힌 연 몇 %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월배당 ETF의 진짜 변수는 분배율이 아니라 주가 변동과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 월배당 ETF 열풍은 개별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한 조각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직접 설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제도권 연금에 더해 본인이 스스로 매달, 매분기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KODX ETF는 2026년 1월 기준 개인 보유 순자산 점유율 3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50개월 만에 탈환한 1위입니다. 이 중 월배당 수요를 충족시킨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순자산은 1.6조 원 증가하며 커버드 콜 ETF 중 유일하게 개인 보유 순자산 증가 TOP1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둘째, 보유하면서 버는 투자로의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유하는 동안에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TIGL 은행 고배당 플러스 TOP10 ETF는 상장 후 약 1년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순매수가 1,338억 원을 넘겼습니다. 2024년에는 매월 주당 61원의 분배금을 10월부터 12월에는 73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5.7%입니다. 셋째, TDF, 채권 ETF, 월배당. ETF, 리츠 같은 상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내 60대 이후 통장에 어떤 돈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2026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제시한 투자 키워드에서도 이지한 월배당, 즉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하는 수요가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 ETF가 좋다, 저 ETF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 현금 흐름에서 월배당 ETF가 맡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월배당 ETF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나의 현금 흐름 설계도 위에 올려야 할 블록입니다. 오늘은 월급처럼 꽂히는 월배당 ETF, 지금 많이 담는 TOP10의 공통점과 3월에 실제로 선택된 나스닥, 코스피 200, 미국 배당 커버드 콜 ETF들의 특징,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가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보기 시작했고 월배당 ETF TOP10은 고배당 커버드 콜 테마를 섞어 월급 이율을 노리는 구조이며 겉으로 보이는 분배율 숫자보다 주가 변동과 세후 현금 흐름 그리고 내 인생 전체 설계도 안에서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 1위는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로 619억 원이 몰렸고 월배당 금액 1위는 KODX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으로 1주당 166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이었고 모두 연 10% 이상의 예상 분배율을 제시했지만 위험 등급은 1등급 또는 2등급, 즉 매우 높은 위험 또는 높은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어떤 현금 흐름이 어떤 순서와 리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PDF, 채권 ETF, 월배당 ETF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